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2-1단원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대단원 2단원에 접어들었는데요. 대단원 2단원은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원이에요. 소단원이 5개가 딸려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사실적 읽기에 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뒤로 4가지가 더 나오는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바로 이 대단원 2단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읽기 방법인 사실적 읽기를 배우게 될 텐데 이 사실적 읽기 방법을 활용해서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예시문 개념으로 제시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 앞쪽에 보면 앞에 사실적 읽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알고 가기에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 읽기, 우리의 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할 글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독서 역량 기르기에서 한 번 더 이 글을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배울 이 대단원 2단원이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어떤 차례로 되어 있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 이 단원의 사실적 읽기라는 것이 읽기의 가장 첫 단계이자 기본이 되는 읽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에 있는 정보, 글에 있는 내용을 알고 주제 혹은 중심 내용을 알아보는 게 사실적 읽기예요. 어떤 글의 종류를 막론하고 사실적 읽기가 바탕이 돼야 이제 그 다음 읽기 방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제 유형 베스트 보시면 사실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에 관해서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이 글이 소재가 낯설기도 하고 내용이 좀 상세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사실적 읽기에 관한 이론은 별로 출제가 되지 않았고 이 글에 집중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이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적 읽기에 해당하죠. 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과서에 그림이 하나 나오죠.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설명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고 신경 전달 물질의 정보 전달 과정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그림의 각 부분의 명칭을 제시한 문제도 있고 명칭 없이 기호로만 제시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도 그게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술상 특징을 묻거나 오토 레비 박사의 실험 과정에 관해서 묻거나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 유형 보고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적 읽기를 제대로 했는지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묻는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알고 가기에 보면 사실적 읽기의 개념,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 나와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사실적인 읽기는 읽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서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합니다. 사실적 읽기는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거나 그리고 저 아래 내려가면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중심 내용,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 그 다음에는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 사실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네,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반드시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제재 읽기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이 글의 갈래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 되겠지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이미 나와 있다시피 주요 제재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단원의 문제는 여기 글에 나오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지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책을 세워놓고 줄줄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트를 옆에 펴거나 아니면 중심 내용을 요약한 그런 해설지를 옆에 두면서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우리 이 글 첫 머리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1500g으로 몸무게의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무게는 굉장히 작죠? 그런데 몸에서 산소를 소모하는 양이나 피가 통하는 혈류량에 따르면 20%를 차지한대요. 무게는 이것밖에 안 되면서 혈류량이나 산소 소모량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뇌가 인간의 몸에서 중요한 기관임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겨우 3줄밖에 안 읽었는데 이 3줄 중에 한 2-3 문장도 선지에 활용이 됐어요. 아시겠지요? 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센티미터로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뇌가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무게도 무겁지 않고요. 그러나 뇌의 단 몇 밀리미터라도 손상된다면 인생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면적은 작지만 그 면적 안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겠죠.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다. 뇌에는 사고와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글쓴이가 화제를 제시해요. 무슨 형식으로? 의문형 문장으로.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글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해서 공부할 텐데 어디에 있는?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화제를 제시했어요. 화제가 뭐죠?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 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신경세포를 거미줄에 비유하면서 그만큼 뇌가 복잡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말에서는 뇌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죠.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그 뇌 안에는 뇌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교신할까요? 정보를 교신하는 방법이 지금부터 본문에 제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담당하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갈게요. 본문 첫 부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몰랐을 때의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볼까요?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신경세포가요.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 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이다. 신경전달 물질은 화학적 물질로서 무엇 한다. 라는 식으로 선지에 나왔거든요. 신경전달 물질은 여러분 화학 물질이에요. 이 신경전달 물질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이다. 20세기 초에는 이러했어요. 어떠했냐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세포질은 실제로 실체를 가지는 물질이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세포질이란 것이 이렇게 연결된 줄 알았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신경세포 사이에는 이어진 게 없어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틈 안에 세포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틈이 있다. 그리고 미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틈이 바로 연접 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틈을 뛰어넘어서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이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누구에게서? 오토 레비라는 이 박사에 의해서. 흐름 아시겠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질이 아닌 어떤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겠구나 라고 추론만 한 거고 여기 오토 레비 박사가 그걸 증명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자, 여기 오토 레비 박사의 실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이 되거든요. 내용 확인 문제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전체적인 여기 오토 레비 박사의 실험에 관해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으니까 확실히 기억을 합시다. 1921년 오토 레비 박사는 자, 두 가지 실험군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첫째,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 둘째,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죠. 하나는 신경이 있고 하나는 신경이 없어요. 이거를 어디 담았다고요? 링거액에 담그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연결을 했어요. 이 링거액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액 있죠? 체액과 거의 비슷하게 만든 액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구리 심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링거액을 통해서.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했더니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어요. 어떤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자극을 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 심장 박동도 느려졌다. 두 번째 개구리 심장은 신경을 제거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야 정상인데 두 번째 개구리 심장까지 박동이 느려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끄트머리,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나와서 링거액을 타고 들어가서 신경을 제거한 두 번째 개구리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때의 어떤 물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겠죠. 자, 여기 초록색 부분은 출제의 경향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여기 걸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 이것을 A로 기호 처리하고 그 다음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 이거를 B와 같이 표시를 해서 이 실험이 어떠한지 실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 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 이것을 각각 어디에? 링거액에 담갔다고 했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통하게 만들었다. 이게 통해야 링거액을 통해서 무언가가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을 자극했고요. 자극을 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겠죠. 이 물질이 링거액을 타고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한테 가서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심장도 옆에 있는 심장처럼 박동이 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추가해서 얘기하면 이 링거액이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든다면 여기 있는 심장을 자극해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심장의 박동에는 변함이 없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셈이다. 오토 레비 박사의 실험이 가지는 중요성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을 처음으로 증명한 겁니다. 추론은 했었죠. 이제 그거를 증명한 거죠.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후에 이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임이 밝혀졌어요. 이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을 이 박사가 증명해낸 건 아니죠. 내용 확인 문제에 언급이 됐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뇌에서는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오토 레비 박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글 통틀어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을 공부할 거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에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내용 확인 통틀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 있다고요? 신경 섬유 말단부에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이 말단부에 찌릿찌릿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주머니가 무엇이죠? 소포체. 소포체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요. 기억해 두세요. 신경 전달 물질은 소포체에 들어있는데요. 이 소포체에 전기적 신호가 들어오면 소포체와 신경세포막이 결합한 후 팡 터져요. 터질 때 무엇이 나온다?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신경세포막과 소포체가 결합해서 팡 터져야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 신경 전달 물질은 여기 연접 틈으로 방출된다. 연접 틈으로 이동합니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 분의 1mm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된대요.
이 특수한 구조는 바로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와 무엇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해야 무엇이 전달된다고요?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소포체에 있어요. 소포체에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오면 누구와 결합한댔죠? 소포체와 신경세포막이 결합을 해서 팡 터져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했죠. 신경 전달 물질은 연접 틈에서 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동. 어디로? 다음 신경세포막으로. 그 세포막에 뭐가 있길래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정보가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방금 읽은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문제 선지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럼 이제 수용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단백질이 아니에요. 수용체가 단백질이에요.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열쇠고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대요. 이 열쇠와 열쇠 구멍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왜 열쇠와 열쇠 구멍의 비유를 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해서 특정 정보를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많이 출제도 됐거든요. 자, 그림에서 각 부위에 해당하는 설명을 제가 지웠어요. 같이 공부해 보시라고. 여기 이 보라색 주머니가 바로 무엇이죠? 보라색 주머니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었죠. 자, 이 소포체, 이 신경체에 찌릿찌릿 전기 신호가 오면 이 소포체가 무엇이랑 결합한다고 했죠? 그렇죠. 신경세포 막과 결합을 해서 팡 터져요. 터져서 여기 있는 주황색 구슬과 같은 무엇이죠? 신경 전달 물질을 팡 하고 터뜨리는 것이죠.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동 해서 보시다시피 이것과 결합을 하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용체 되겠습니다. 이 수용체로 가는 이 길을 연접 틈이라고 했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틈이 보이시지요? 그래서 이 뒤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글을 봐야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건 소포체고요. 이런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은 수용체 되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연접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랑 이거 수용체가 결합을 하면 통로가 열려요.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이온의 뜻을 설명을 하죠.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과 그다음 수용체가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문을 여냐? 첫째, 수용체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수용체가 통로가 되거나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거나.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이온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 혹은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온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평상시 신경세포는 전하를 띠고 있다. 확인하십시오. 자주 언급됐습니다. 평상시 신경세포는 전하예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 같은 무슨 이온이 양 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원래는 전하였다가 양전하를 띠면서 흥분을 하게 된대요. 다시 한번 양 이온이 들어오면 흥분합니다. 반대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이온이 들어오면 원래도 음이었는데 또 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하가 커지겠지요.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흥분이 억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온이 들어오면 흥분이 억제된다. 이렇게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에는 글루탐산이 있어요. 글루탐산을 활용해서 선지에 자주 출제가 됐거든요. 글루탐산은 신경세포를 뭐 한다고요? 흥분시킵니다. 그 말은 글루탐산은 무슨 이온을 내보내는? 양 이온을 내보내는 신경전달 물질이겠죠? 반대로 감마아미노뷰티르산이라는 이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글루탐산, 감마아미노뷰티르산, 글루탐산이 거의 활용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활용이 됐다는 건 밑에 있는 것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그림 보세요, 다시. 자,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하면 이온 통로가 열리는데 그 통로가 바로 여기예요. 이 이온 통로로 음이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양이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이온이 들어오면 흥분이 억제가 되고 양이온이 들어오면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여닫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까 위에 여닫개라고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다. 무슨 물질이 있어야 온전한 여닫개가 되냐면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해야만 온전한 여닫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대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종류도 많고 수용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줄어든다. 이렇게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한다. 뇌가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자동 수리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능에 의해서 우리 뇌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닐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정신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네요. 이 신경정신 질환을 막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라는 것입니다. 맺은말에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자의 견해가 드러나는데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는 아마 보통 사람들의 것과 다를 것이다. 이것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도의 정신기능, 감정, 운동, 감각 기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지 아직도 알지 못한대요. 앞으로는 이것들의 끊임없이 발견될 거고 인간 정신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뒷내용을 전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읽는 과정,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읽고 또 읽고 정리해보고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는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우리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5번 한번 볼까요? 이게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에서 그 첫 번째,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사실적 읽기 단원에도 적절한 문제겠지요.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시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볼까요? 1번,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 방금 언급을 했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정신 질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신경 전달 물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2번,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 맞는 수용체도 다르다. 내용 확인 문제 푸실 때 꼼꼼하게 다 확인하세요.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는 것 맞나요? 세포막에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도 맞고요. 수용체가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 맞는 수용체도 다르다. 언급을 했었죠.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 맞는 수용체도 다르다. 열쇠와 열쇠 구멍에 비유를 했습니다. 3번, 인간의 정신 기능과 행동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상호 결합으로 결정된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 이온 통로로 이온을 보낼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4번,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무게 대비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틀렸죠.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 뇌는 20%를 차지한다고 했죠. 무게는 작은데 20%나 차지한다는 건 결코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번,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에 조그만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선지라고 말씀드렸죠.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섬유 말단에 있는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다 확인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9번. 이런 문제가 자주 활용되는 두 번째 유형이거든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는 지금 화면상으로 풀어야 해서 이렇게 기호에 명칭이 나와 있는 걸로 문제를 푸는데 이 명칭이 나와 있지 않고 기호만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각각이 뭘 가리키는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한 내용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1번, 기억은 평상시에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 기억은 소포체죠. 신경세포가 평소에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설명은 있었는데 이 소포체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지워볼게요. 2번, 니은, 수용체의 명칭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수용이라는 말에서 이미 답이 나오죠. 이것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니은. 수용체는 일종의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신경 전달 물질을 열쇠에 비유하고 수용체를 열쇠 구멍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한 선지 되겠네요. 4번, 이온 통로는 소포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한다. 이온 통로로 이온이 들어가지 소포체가 이동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리을, 연결 틈의 간격은 2만 분의 1m 정도로 아주 짧다. 연결 틈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글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럼 2만 분의 1m 이건 언제 제시가 됐나요? 신경 전달 물질이 팡 하고 방출됐을 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한 거리예요. 어디로? 다음 신경세포막으로. 연결 틈의 거리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세포막으로 이동할 때의 거리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내용 확인 문제는 물론이고 그림을 보고 이런 글자가 없어도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기타 문항으로 이렇게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서 찾아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십시오. 같이 볼까요? 기억, 신경 전달 물질의 형태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방출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형태를 구분한 적은 없었어요.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신경 전달 물질의 속성을 비유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아까 8개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열쇠라고도 이야기했죠.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니은은 맞는 번호겠네요. 디귿,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 과정을 공시적 관점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러이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러이러했다.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지 공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게 아니거든요. 리을,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점을 밝히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나왔지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점은 언급한 적이 없죠. 미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이동해서 정보를 전달하는지 과정에 따라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미음 2번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대단원 2단원 중에 첫 번째 사실적 읽기,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공부했거든요. 내용 확인 문제가 거의 절대 다수니까 뒤에 나오는 이 글 확실히 여러 번 읽고 정리하시고 외우셔야 되고요. 이해하셔야겠네요. 외우는 것보다. 그리고 출제 의형 베스트 확인하시고 각 부분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